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북 최대 재건축 기대단지인 성산시영과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신당동에 위치한 동아 약수하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 약수하이츠는 준공한 지 22년차 구축이지만 2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더블역세권이고요. 5호선 청구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서울숲, 리버뷰 자이, 즉 서리자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아 약수하이츠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약수역이고요. 이 위쪽은 5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입니다. 동아 약수하이츠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수역은 더블역세권이고요. 5호선 청구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초,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하이츠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99년 7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2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 총 19개 동의 228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여기에는 기타 임대가 684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이고요. 층수는 8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24평에서 42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55%, 건폐율은 19%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1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복도식과 계단식 혼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동아건설산업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동아 약수하이츠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488세대, 28평은 176세대, 그리고 32평은 가장 많은 576세대이고요. 42평은 358세대입니다. 여기에 기타 임대 684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228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28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32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2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 20평대는 복도식, 그리고 32평과 42평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 24평은 11만원, 28평은 12만원, 그리고 32평은 16만원, 42평은 22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 약수하이츠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488세대입니다. 지난 5월까지는 7억원, 8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6월에 9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8월에는 9억 3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5천만원 수준에 높게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5억 5천만원 대외로 형성되고는 있지만은 물량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원 정도가 오르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8평입니다. 176세대로 단지에서 가장 적은 세대수라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금년 5월까지는 8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6월에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 2천만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5억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2평 한번 보실까요? 단지에서 가장 많은 576세대이고요. 지난 7월까지는 11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8월에 12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9월 16일에는 12억 9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원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약 7억원 대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9천만원이 오르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42평 보시겠습니다. 358세대이고요. 작년 11월에 12억 8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는 현재까지 12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4억 5천만원 수준으로 최고가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까지 약수 하이츠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5월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아 약수 하이츠 주변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약수 하이츠 24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남산타운 26평입니다. 지난 5월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6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8월에는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 원 수준에 나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신당 삼성아파트 24평입니다. 금년 6월에 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7월에는 8억 5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원 이상이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네요. 신금호 파크자이 24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11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6월에 12억 원대로 올라섰고 두 달 뒤 8월에는 13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5천만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6천만 원이 상승했네요. 다음은 30평대입니다. 약수 하이츠 32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남산타운 32평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10억, 11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지난 7월에 12억 3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네요. 신당 삼성아파트 32평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난 5월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6월에 9억 2,8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1억 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신금호 파크자이 33평입니다.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금년 7월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얼마 전 8월에는 1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6억 5천만 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8천만 원이 상승했네요. 지금까지 약수하이츠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격은 전혀 밀리지 않고 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작은 평수이지만은 거실과 주방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발코니도 광폭으로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 28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이 정도 평수면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을 텐데 구축이다 보니까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투베이 구조로 발코니가 아주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32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침실과 발코니도 아주 넓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42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된 구축이지만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약수 하이츠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9년 7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2년차 구축이고요. 총 19개 동의 228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더블역세권이고요. 5호선 청구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주변에 동산초, 청구초, 그리고 대경중학교와 장충, 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응봉, 매봉산 근린공원도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필라테스 클럽 등 단지 내 커뮤니티도 발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당 8구역 개발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동화 약수 하이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약수 하이츠는 준공한 지 22년차 구축이지만은 2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더블역세권이고요. 5호선 청구역도 도보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대부분 병영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약수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에 있어서 사통팔달은 물론이고 숲세권, 직주 근접 등 입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당 8구역 개발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최상급 입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숲 리버브자이, 즉 서리자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